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잘 좋아요. 현재는. 재미없으니까 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사행시 한번 할게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지?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여론조사 조작을 참 두 번이나 당했는데 참 억울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심경이? 명태균 사건을 제가 2번 당했죠. 그렇죠. 네, 뭐 우리 당의 이상한 여론조사로 제가 2번 당했는데요. 사실 뭐 홍 후보님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엮이시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기회에 좀 털어보시려고 그 말씀 꺼내신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저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할 때마다 룰을 바꿔요. 우리 당 이번 1차도 1차 예선도요. 5대5 그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고만하고 완전 됐고. 그다음 우리 이철우 후보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TK 행정통합을 그 이철우 후보님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입니까? 뭐 이번 대선 끝나면은 행정 통합이 그냥 단순 통합만 하면 손해 보니까 중앙의 권한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하려하니까 대통령이 부재 중이라서 못 했는데 네. 이 대통령이 6월 3일 생기면 바로 시작해서 TK도 통합하고 네. 뭐 부산, 경남, 충청, 전남 다 해가지고 지방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동훈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제가 잘 그러니까 압니다.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네.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경선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선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나왔고요.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사하는 목적이 누가 저 이재명을 중범죄자를 갖다가 중범죄자 나라 안 만들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 선거인데 우리 한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재명이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당대표에서 총선을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당대표를 63%로 당선되면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번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재명이를 어떻게 잡을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후보는 모두 ENTJ, 대담한 통솔자 이렇게 나왔고요. 양양자 후보는 ENFJ, 정의로운 해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네 분의 MBTI는 어떤 것일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화면에 또 띄워서 그 비율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먼저 이철우 후보께 1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철우 후보입니다. 저는 MBTI 직접 검사를 해보니까 ESFJ 이런 인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 성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 어릴 때는 매우 부끄러워했는데 나이가 들고 갈수록 외형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특히 정치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겁내지 않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일철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약자를 잘 돕는 또 눈물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봉화에 강부가 있었는데 강부를 제가 적극적으로 구해낸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걸 하기 전에 정말 제가 불리한 조건인데도 국민 경선하는데 당에서만 뉴스를 전하는데 제가 참을성이 없었으면 떠났을 겁니다. 그 정도로 참을성이 있습니다. 예. 네, 참을성 있는 사교적 협상가 이철우 후보였습니다. 나 후보님. 네, ENFJ 정의로운 해결사입니다. 사실 늘 뜨거운 책임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헌법 가치를 지키는데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리할 때, 손해 날 때도 늘 앞장섰습니다. 지금 지난 123일 탄핵 반대 집회, 또 문재인 정부 때 강한 저항들 늘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섰습니다. 똑 부러집니다. 또 저 나경원 보고 의리 있다고 합니다. 똑 부러지고 의리 있는 정치인 나경원이 국민 여러분들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정의로운 해결사 ENFJ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홍준표 후보인데요. 홍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3년 전에 대선 경선 때 한번 해봤는데 ESTJ인가? 그렇게 해서 엄격한 관리자라고 합니다. 당은 물론이고 나라도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란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위기는 큰 계책으로 풀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위기의 난세고 또 위기입니다. 이 난세가 제대로 풀어 잡으려면 경륜, 강단, 해안,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의 숙제를 제가 가진 경륜과 강단과 지혜와 해안으로 잘 풀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소신 있는 실행가 ESTJ. 지금까지 세 분 이제 앞에 E는 다 공통됐고요. 맨 뒤에 J도 다 공통됐는데 중간에 두 개는 이제 서로 다릅니다. 어제와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한동훈 후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 후보님. 안녕하세요. MBTI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해보다 보면 어쩔 때는 이게 나오고 어떨 때는 저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두세 번을 해봤는데 서로 다른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감성적이다가 어떨 때는 또 이성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담한 통솔자, 국민들을 그리고 지지층을 이끄는 대담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없으니까 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사행시 한번 할게요. 사행시요? 예. 오늘 어떻게 ENTJ. E로 이렇게. 예. 네, E, 에너지를 모읍시다. N, 제가 국민의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T, 트러스트, 신뢰가 필요합니다. J. 정의로운 나라 만듭시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네요. 제가 사실은 이념 갈등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념 갈등을 통합해야 된다. 국민들께서 너무 싸우지 않느냐 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념 갈등이 헌법 가치 안에
보수 진보의 갈등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논쟁하고 거기서 통합도 만들어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친북 세력들의 이 헌법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민주당 보십시오. 민주당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의 그 민주당 일부 세력은 저는 친북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권 뺐더니 이번에 공약이 방첩사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을 우리가 무슨 중도 확장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체제 전쟁이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헌법 가치가 분명하고 법치, 상식, 헌법 가치가 딱 서야지 거기서 사회 통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민 통합 이전에 그러면 자, 그럼 우리 당의 보수 통합은 어떻게 되느냐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의 뭐 스펙트럼이 넓은 건 좋지만 이것도 역시 국민의 힘이 우리가 무슨 단순한 뭐 이것이 사교 클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념 정당입니다. 가치 정당입니다. 이것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패션 우파, 뭐 중도 확장 이러면 표 가져오는 줄 압니다. 그럼 좌파 정당 찍지 왜 우리 정당 찍습니까? 중도연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가치를 확실히 무장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보수 통합을 누가 잘할 수 있나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도 보수가 통합되어야지 중도로 나갈 수 있고 그 힘으로 선거를 이긴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후보님, 제가 보니까 이 경쟁력 조사,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보다 제가 한 7%포인트 더 우위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부울경 또는 TK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한동훈 후보는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님,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네, 최선을 알겠습니다.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제 뭐 아까 홍준표 후보님께서 국익 말씀하시지만 이런 가치가 바로 서야지 그다음 정말 국익을 기준으로 논의하자 이런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헌법 가치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철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인지전에 대해서 저는 사상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댓글이라든지 사이버, 이 온라인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댓글 국적 표기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 국회에서 그냥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사상전에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저는 사이버 사령부 격상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토론이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본을 흔드는 어떻게 하면 국가가 소멸될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도지사로서 24년 1월 달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6월 달에 그 국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러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비상근 조직을 상근 조직으로 만들고 부총력을 격상하겠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우리 도에 공부하러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쏘아올린 풍선이 국가를 바꾸는 일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들이 많은 난상 토론을 해왔는데 정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70년대 때 6명씩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아기를 적게 낳고 나라가 잘 살게 하느냐. 산하 제한을 92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83년도에 이미
저출산 위기로 들어갔는데 그때도 계속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는 분들이 이 통계를 잘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방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젊은이들 전부 수도권에 와 있는데 30대 절반이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문화를 바꾸지 않았는데 제가 문화를 바꾸는 건 고졸 전성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 진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성시대 만들고 그다음에 애기 놓는데 젊은이들이 만남 자체가 없습니다. 만남. 우리 도에서는 우리 자체가 이 결혼 정보 회사처럼 하고 만나면 주택 문제, 그다음에 아기를 국가에서 키워주는 제도, 아파트 1층을 빌려서 전부 다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철 후보께서 이제 저출생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셨습니다. 고졸자 전성시대 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른 후보님들도 이제 잘 경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 후보님의 이런 좀 그 정책은 되게 좋다. 내가 좀 빌려 쓰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이따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저희가 이 구체적인 심화 토론, 그다음에 그 1대1 토론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2차, 3차 경선 때 또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서론의 토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씩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나경원 후보님. 네, 저도 저출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노동개혁, 규제개혁, 세금개혁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저출생 문제를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에 올려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헝거리 대책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헝거리가 이 논쟁을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어떤 논쟁이 붙었느냐. 이 사람이 부족한 거를 이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헝거리 사람들을 키울 거냐 이런 논쟁이 붙었고 결국 이민자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저희도 같은 그 논쟁에 바로 시작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토탈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출생에 있어서 뭐 난임 지원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뭐 쫙 있는데요. 토탈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하는 대표적인 정책, 신혼부부 둘이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2억, 1% 20명 꺼주십시오. 아이들 낳을 때마다 원금과 이자 탕감합시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아이로 협약 112로 탈퇴해서 우리 가사보육 도우미 간병인 99만 원 시대 만들어 봅시다. 정말 걱정 없도록 아이 키우는데 걱정 없도록 만들고요.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거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K 리쇼어링 하겠습니다. AI는 바로 이런 때 쓰는 겁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이 제조업 돌아오게 하는 거 도와주고요. 그리고 노동 유연성 또 이 일종의 그 노동자들에 있어서의 임금, 최저임금 차등화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가사도우미 간병인 99만 원 시대 열겠다. 그다음에 2억 원을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신 거죠? 그 1% 초저리 대출로 20년을 꺼주고요. 20년. 그리고 이 아이 하나 낳으면 원금 탕감, 이자 탕감, 그리고 둘 낳으면 원금 3분의 1씩 탕감해서 넷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인데요. 네. 민주당이 얼마 전에 어설프게 따라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 정책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추가 질문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20초를 더 드렸습니다. 다른 후보들께도 비슷하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홍준표 후보님. 네, 저는 뭐 글로벌 경쟁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칙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가 기본 원칙인데 여태 한 7, 8년 동안 경제민주화가 기본 원칙이 되고 그게 부수적인 원칙처럼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유와 창의, 헌법 119조 1항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전부 바꾸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의 자율로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신산업에 들어가는 규제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부총리급으로 미래 전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나라 경제가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비전 정책에만 치중을 해서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총리급 미래 전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그런 기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초격차 기술 주도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동개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했을 때 나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해고의 유연성도 확보를 해야지 비정규직이 없어집니다. 네,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주제로 토론하셨습니다. 미래 전략 부총리를 신설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홍 후보님 혹시 이 가운데 이 사람은 미래 전략 부총리로 괜찮을 것 같다 혹시 생각되는 사람 없습니까? 나경원. 네. 제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데 총리하라 그러시는데 조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한동훈 후보님 이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글로벌 경쟁력을 택했습니다. 세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자유방림처럼 신자유주의 그러면서 모든 게 기업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적이라든가 자본의 국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래 갈 것 같이 보였죠. 그런데 최근을 보면 최근 상황은 나라가 직접 예전에 우리 개도국 올라갈 때 아니면 중상주의 시대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경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있고 관세 전쟁까지 일으키고 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최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방임이 낫다 아니면 그립을 잡는 게 낫다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상황에서는 나라가 기업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화공업을 일으켰을 당시에 그 시대상처럼요. 그 시기에 박 대통령의 님의 나이가 저처럼 50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같이 서서 일종의 서로 주고받는 딜을 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국가가 대신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기업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돼서 경제 워룸을 만들고 거기 살면서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3, 4, 7 이렇게 정하는 거 좀 옛날 방식 같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필요합니다. 2년 내에 얼마를 하겠다는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G3 달성하겠습니다. 70%의 중산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수치를 반드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업과 함께 2인 3각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AI G3 4만 불 시대, 그다음에 중산층 70% 347. 한 후보님은 이제 법률에는 뭐 그 최고의 전문가인데 경제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까? 결국 정치는 경제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국민 잘 살게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정치의 대부분은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더 공부하고 더 채워놓고 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결국 한쪽에서는 계엄, 한쪽에서는 30번의 탄핵 시도로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인해
하게 된 선거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계엄에 관한 질문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국민이 먼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과오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결국 계엄을 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거나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공격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데요. 후보님들께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3월 20일 날은 홧김에 서방질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계엄 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2시간 정도 됐죠. 국회에서 계엄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말씀드리면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예.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힘 그 당의 그 광역단체장 12명 중에서 10명이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 드리죠. 이철우 지사님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3월 13일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108명 국회의원을 준 거는 탄핵을 하지 마라. 대통령 다시 한번 지켜라. 제가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주도니까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자, 정당한 그거 할 말이 권리를 있다 하는 행사한 게- 것이라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내란이라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예. 권력을 나경원 잡으려고 의원님, 내란하는 거지. 저는 딴 말씀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대로 나경원 후보부터. 가만히 있어. 네네.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네. 이 원래 사회 통합이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사회통합은 이제 조별 토론입니다. 요 다음 라운드가 이제 사회통합으로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한다는 겁니까? 네네네. 이게 원래 고지된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경제, 복지 시작했고요, 민생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교안보하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주제 외교안보 나경원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외교 안보, 뭐 경제 안보 이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고 안보나 경제나 외교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미국 날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단판 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 문제 따로 또 안보 문제 따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얼마 전에 일본 협상단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 툭 끼어들어서 또 방위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방위비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 관세 문제 원샷 딜 필요합니다. 패키지 딜 필요합니다. 자, 여기 후보 중에서 누구 백악관 가서 단판 해보신 분 계신가요? 나경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그 엉터리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결국 추진하려고 할 때 제가 2번이나 막았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가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단판 지어서 우리 종전선언 막아냈습니다. 2번째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다시 한번 미국 의회를 동원하려고 했던 것, 미국 의원들 34명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 반대하는 서한 만들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외교력은 결국은 경험과 네트워크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이죠. 프레드 플라이츠 한국에 오면서 저한테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분은 뭐 자기 트위터에도 본인 저 만난 거 썼는데요. 역시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먼저 풀고 그리고 또 다른 제정상과도 이 외교로 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또 경제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앞으로 제가 그동안의 네트워크 또 그동안의 경력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키워드로는 트럼프 2기 시대,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어제와 똑같이 제시해 드렸고요. 나경원 후보는 트럼프 2기 시대 내가 백악관에서 담판할 수 있다. 종전선언 내가 막아냈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2번째 홍 후보님 준비되셨습니까? 외교 문제는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외교의 근본 원칙으로 삼고 과거하고는 달리 우리 국익에 배치되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반대할 수 있다. 그런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2번째, 안보 문제는 가장 절실한 게 남북 핵 균형입니다. 2017년도 전술핵 재배치로 그 당시에 당대표를 할 때 워싱턴 방문했을 때는 이 문제가 워싱턴에서 조소와 조롱으로 답변을 할 정도로 남북 핵균형 문제를 미국 조야에서 우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세계로 다시 뻗어나오면서 미국의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데가 상당히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를 설득을 해서 남북 핵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 노예가 됩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 체제를 3번째 개편을 좀 하겠습니다. 육해 공군 체제에서 해병 특수군으로 새로운 특수부대를 만들고 이거는 북한의 특수 8군단에 대응하는 겁니다. 만들고 우주사령부를 만들어서 우주를 갖다가 우리가 미국 북한보다 먼저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 군 체제에서 공세적 군 체제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한 군대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2분 토론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게시판도 이게 인지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댓글 게시판 논란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조사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결론이 안 나오는데요. 아마 경찰에서 그 결론 거의 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결론 낸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내가 지금 말 못하겠어요. 이 당사자가 있는 거 같으니까. 저는 참 이게 우리가 지난 이렇게 왜 조기 대선을 했느냐,
왜 이런 탄핵까지 이르게 되고 이렇게 했느냐를 보면 결국은 우리 의회 독재를 못 막아낸 것도 있지만 당을 하나로 만들어내지 못한 탓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 노릇하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러한 기본적인 질서가 잘 잡힌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45 프로젝트 제안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1% 높이고 그리고 소득 4만 불 시대 대통령 임기 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G5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핵심은 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구 부총리 신설하고 저출산 정책은 토탈 전략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사람이 필요한 것 어떻게 할 거냐. 미래 성장 펀드 얘기하고 우리 이 초격차 기술 말하는데요. 초격차 기술도 사람이 만듭니다. 중국의 천인 계획 매칭 우리 배워와서 K 천인 계획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학자들 돌아와서 초격차 기술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K 방산, K 원전 르네상스 만들겠습니다. 나경원이 이 145 프로젝트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정말 성장 잠재력 다시 뛰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 이 시드머니라도 만들게 하는 재테크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 조금 더 제도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트렌드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데서 이번 대통령에 한해서 임기를 3년 단축 개헌하는 것을 찬성하는 수치가 62%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72%가 나왔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 선배님께서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 2030년에 지선과 같이 대선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 대통령 선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듯이 후반에 힘이 빠졌을 때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3년을 내거는 이유가 이 3년 자체가 제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민주당에 3년 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민주당과 서로 대화하면서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탄핵 대선 때 어느 후보가 나는 2년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3년짜리 하려고 꼭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그래 주장하는 것도 난 좀 난센스고 개헌은 미리 좀 하자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을 해놓고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양원제입니다. 예, 저도 그 같은 상원, 하원, 양원제를 이제 그다음 2028년도에 제가 해놓고 주변이 만료됐습니다. 2030년도에 대선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5초만 더 5초만 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면 개헌이 성공할 수 없고 말씀하신 방향대로라면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두 후보가 크게 오늘 싸울 줄 알고 기대하고 왔던 기자분들의 실망하는 눈빛이 강력한데요. 저희 당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좋아하고 계실 것 사이 같습니다. 좋아요. 네. 현재는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현재는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예. 자, 다음에 순서대로 이철 후보님 어떤 키워드입니까? 국가 대개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대개조 시작하겠습니다. 예. 5천 년 동안 밥을 못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만날 때마다 식사했느냐, 아침 먹었냐, 점심 먹었냐, 저녁 먹었냐 이게 우리 인사입니다. 지금 20대 밑으로는 그런 인사 잘 안 합니다. 밥은 다 공짜입니다.